그 레버리지 ETF 꼴랑 순자산 13조짜리가 시가총액 3,000조 넘는 두 개 기업을 흔들고 있고, 그렇게 떨어진 게 주가가 밤에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에서 반도체 떨어졌네? 그러면 메모리만 전문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주가가 또 떨어지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도 또 떨어지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피크아웃이네? 정말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을까? 과연 반도체 주식이 내리는 게 이게 피크아웃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죠.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네, 금융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금융들 이거 영상 언제 찍으셨어요? 이거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아울러 오늘은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40조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 날짜 거래 대금 세부를 들여다보면 어제 SK 하이닉스가 19조 원 거래됐어요. 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 그게 한 14조가 거래됐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현물하고 ETF 합하면 33조가 거래가 됐어요. 어제 삼성전자도 비슷한 규모, 그보다는 좀 적어요. 삼성전자는 좀 적게 거래가 됐어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도 어제 한 1.7조, 8조 거래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와 그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직접 거래되는 거, 합산해서 거래되는 금액이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75%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좀 문제지 않나요? 정말 문제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 거래 금액은요, 이 레버리지 ETF 설정된 잔고, 순자산, 펀드니까 그것도 ETF니까, ETF는 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을 ETF라고 그러죠. 그죠? 펀드를 트레이딩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거를 ETF라고 그래요. 그 ETF에 설정된 잔고가 얼마냐? 13조 정도 돼요. 그런데 하루에 ETF가 13조씩 거래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의 기업이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30조를 넘어가는데, 그 30조 중에 가령 ETF가 13조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 ETF 관련돼서 운용되는 것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13조니까 13조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ETF 내에서 새로 설정하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간에 선수 바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추가로 설정이 된다면 운용사에서 당연히 그것만큼 주식을 더 사야 되겠고, 해지를 한다 그러면 주식을 더 팔아야 되겠고, 어쨌든 가열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가분들이 장기 투자 별로 안 좋아하시죠. 2024년 한국 거래소 통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당일 매매 비중이 코스피는 47%, 8%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57%나 된대요. 그럼 진짜 많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미국은 개인 투자자가 거래 시장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래요. 미국 전체 하루에 거래되는 대금 중에 15에서 20% 정도가 개인 투자자가 거래 비중. 그런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50% 훨씬 넘는데, 거의 개인 투자가가 매매하는 것 중에 50% 수준이, 코스닥은 57%고 거래소는 47%라 그러니까 대충 때려잡아서 52%, 3%가 당일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슬픈 일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시장 모습이 정말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을까? 과연 반도체 주식이 내리는 게 이게 피크아웃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내렸느냐? 우리나라 반도체만큼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의 변동성, 그 변동성의 근저에는 레버리지 ETF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쏠려 있죠.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은 75%가 맞아요. 이번 2분기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이 206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150조 나온다 그러니까 얼추 대충 150조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전체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 이익이 많이 나는 빅테크들 뭐 이렇다고 해서 그들의 거래 대금이 전체 비중에 그만큼 차지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장기 투자를 안 하는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많은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그런 쏠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요. 무슨 문제가 또 있냐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줄줄줄줄 지금 흘러내려요.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돈이 빠져나와서 삼전 하이닉스로 옮겨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옮겨간 게 아니라 매매처를 그쪽으로 바꾼 거에 불과해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돈 잘 벌고 우량 주니까 나 사서 오랫동안 투자할래. 그렇게 해서 옮겨갔다면 이런 변동성이 안 만들어질 텐데 레버리지 ETF 급하게 전 세계에서 빨리빨리 얼리어답터 우리나라가 제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거 좋아요. 그거 제가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죠. 이왕이면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투자는 빨리빨리 돈 벌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게 투자인데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나온 자금이 삼전 하이닉스로 옮겨간 것까지는 좋은데 삼전 하이닉스에 가서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생겨요. 레버리지 ETF가 왜 시장 변동성을 만드냐 하면요. 레버리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ETF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만큼 떨어진 것만큼 이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떨어진 거대로 기준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가령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1% 내렸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거기다 계속해서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운용사는 기준가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또 팔겠죠. 그죠? 팔아요. 그래서 또 팔면은 또 현물이 내려가겠죠. 현물이 내려가면 또 레버리지 ETF의 기준가가 또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또 무서워서 또 팔죠. 매물을 부르고 매물을 부르고 매물이 그날을 한번 내리막으로 길을 잡으면 누군가가 돌려 세우기 전에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외국인, 기관 투자가 두 군데밖에 없어.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가만히 내비두면 한 번 내리막길을 타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요. 매물을 부르고 매물을 불러서 계속해서 그래 종가 부근까지 내려가게 되면 어제 같은 날 그저께도 대표적이고 삼전 하이닉스가 대규모로 하락률이 커지게 되면 레버리지 운용사들이 종가에 외국인들하고 블록딜도 하고 그래요. 기준가를 맞추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고 팔게 되는 그 수량을 외국인은 가만히 앉아서 싸게 덜컥 가져가요. 그래서 종가가 나오기 직전까지 외국인 매도가 뭐 7천억, 8천억 찍히다가 종가에 갔더니 매도가 2천억밖에 안 됐네? 오히려 플러스 2천억으로 돌아졌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종가에 더 밀리고 종가에 더 밀리면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 요즘은 또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또 차트가 무너졌니? 61선이 깨졌니? 어제 하이닉스가 61선이 깨졌죠. 그죠? 그럼 또 시간에 가서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그렇게 떨어진 게 주가가 밤에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에서 반도체 떨어졌네? 그러면 메모리만 전문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 주가가 또 떨어지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도 또 떨어지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피크아웃이네? 이러는 거죠. 피크아웃이라는 말의 설득력이 더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진짜 피크아웃일지 아닐지는 그분들 저 공부하신 분들은 각자 마음속에 생각이 있을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미국 가서 ADR 상장하면서 CNBC 가서 인터뷰하고 블룸버그 TV 인터뷰하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읽어보신 분들 또 들어보신 분들 또 실질적으로 방송 TV에서 인터뷰할 때 사람이 가지는 얼굴 표정이 있죠. 그죠? 왠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자꾸만 뭐 입을 가리거나 뭐 이렇게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뭐 이상하게 그러지만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2030년까지 토큰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AI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가격이 더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양이 늘어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피크아웃이 아니라 양적으로는 지금 늘어나는 초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옛날만큼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지금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놈의 대한민국의 레버리지 ETF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거래 대금에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75%를 두 개 기업이 연관된 ETF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삼성전기도 요즘 한 1.8조 2조씩 막 거래되잖아요. 그죠? 문제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문제나 일단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 문제고 또 하나는 반도체 아닌 기업의 주가까지 함께 망가뜨리고 있는 이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금융들께서 알고는 계셔야 된다. 앞으로 이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으냐? 개선될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선되느냐? 정부에서 뭐 증거금융률을 높이고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고 그거 잘 안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증거금융률을 높이는 거는 그건 어렵지 않게 할 거니까 그거는 좀 일정 부분 뭐 이렇게 허들을 높인다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일정 부분 보완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진정될 거냐 하면 참 슬프게도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돈을 잃으면서 항복하고 전사자를 만들고 또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변동폭이 완화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내릴 때마다 계속 사요 삽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가져갈 만해요. 살만해요. 그거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변동성의 원인을 알고 이 변동성의 일정 부분은 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민들 너무 주식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훨씬 싸게 막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응해야 된다. 일정 부분 대응은 하되 뿌리째 뽑을 필요는 없고 내가 너무 막 몰빵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오늘 같은 날은 또 오르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막 하이닉스가 11% 오르고 막 10% 오르고 그래요. 오늘 왜 오를까요? 미국에 있는 하이닉스 ADR이 어제 27% 올랐죠. 그죠? 27% 올라서 어제 종가랑 하이닉스 ADR하고 어제 미국 시장 종가랑 비교하면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50%나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당연하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 본주에 대해서는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내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이닉스 주식에 대해서 막 몰빵하고 이러지는 마시길 바라요. 또 이렇게 오른 날 좀 팔면 또 레버리지 ETF 막 오른 사람들은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엔 또 밑으로 내려갈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또 중요한 시그널이 하나 있어요. 어제부터 나타난 일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팔아요. 오늘도 한 2조 5천, 3조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고 어제도 비슷한 규모로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요. 그분들 열심히 사다가 개인 투자를 지금 파는데 신기하죠. 그죠? 올라갈 때는 사다가 내려와 있으니까 팔아요. 이번에는. 이게 많이 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려고 파는 거냐?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게 100주 가지고 있는 거에서 혹은 10주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한두 주 파는 거면 정말 다행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이닉스 3전자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파느냐? 그때 좋을 때 5월 27일인가요? 그때 레버리지 ETF가 생겼죠. 이란 전쟁 종전을 향해서 치닫고 그때 막 주가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을 때 레버리지 ETF를 출시해서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도 280만 원, 장중 한때 300만 원 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뭐 28만 원, 뭐 29만 원, 30만 원, 30 몇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럴 때였어요. 35만 원, 6만 원. 그럴 때 사가지고 레버리지 ETF를 샀으니 하이닉스가
장중 기준으로 하면 18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고점 부분을 270만 원, 60만 원 이제 장중 뭐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거 빼고 그렇게 놓고 보면 한 30%, 25%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위드드로율이라 그러죠. 떨어졌으니 레버리지 들고 있는 분, 고점에 사신 분들은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간다 안 간다로 주식했던 사람들은 또 이번에 또 당하는 거죠. 당하는데 그 당한 거를 누구 입에 넣어주고 있느냐? 외국인 입에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들 팔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도망가요. 지금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들어와서 또 이제 그러면 또 개인 투자가 돼요. 와, 위로 간다 이러면서 또 방향성 매매 시도하고 간다 안 간다로 차트가 뭐 위로 솟구쳐 가느니 이번에 돌파하느니 그럴 때 잘못해서 또 방향성으로 시도하는 분들이 그때 또 들어오면 외국인들 또 팔 거예요 아마. 리밸런스 간다 이러면서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번 일도 결국은 정부의 제도 개선,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들 이런 사들이 또 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마케팅 자제할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 신기하게도요. 이 슬픈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급하게 돈을 빨리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많이 잃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투자가분들 돈 잃는 것들 대부분은요. 많이 눈에 보이는 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급하게 빨리 벌려고 왕창 몰빵으로 지르고 레버리지해서 지르고 이러면 선수들이 다 보잖아요. 외국인들도 보고 기관들도 보고 선수들이 다 봐요. 달려드네? 달려드네? 단기 가열이야. 주고.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이럴 때, 펀더멘탈 싼데? PER이 어제 하이닉스가 180만 원 가면요. PER이요. 4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60만 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졌다. 장중에 막 그럴 때. 세상에 4배면요. 4년이면 원금을 회수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테슬라 100년 걸려야 원금 회수되는데 4년이면 회수된다는 건데. 그런데 4년 동안 이익이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 수급이 지금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펀더멘탈 공부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저를 신뢰하신 그분들께서는 많이 오른 날 좀 이렇게 제가 뭐라고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조금 줄이셨다가 예를 들어 10주 있는 것 중에 뭐 한 주 파는 거죠. 뭐 팔았다가 내린 날 이 우리나라에 단기 매매 세력들이 있고 이 세력들이 코스닥에서 나와서 그리고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한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나와서 이쪽에 와서 지금 트레이딩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를 빙자해서.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선 될까요? 제도적으로 개선 안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증권회사는 신났죠, 그죠? 정말 신났어요. 우리 2분기 동안에, 지나간 2분기 동안에 지금도 연장선에 있고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 전분기 대비해서 40% 늘었어요. 증권사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거 뭐 때문에 번다고요? 레버리지 ETF 출시해가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잔고가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시가총액으로 치면 13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3조가 시가총액 합산해서 3천조가 넘어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13조가 하루에 다 거래되면서. 그와 연관해서 보통주들, ETF 아닌 주식도 현물 주식이 함께 흔들려서 시가총액 합산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1600조, 하이닉스가 1500조 넘어가 있죠. 3100조,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3100조의 시가총액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량의 거의 7, 80%를 개인들의 방향성 매매가 거기 진입해서 구조적으로 13조짜리 시가총액이 3,100조짜리 시가총액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레버리지 ETF가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많이 매매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기술적으로 전 세계 시장 중에 개인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시장이 제법 큰 시장 중에는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대만이야. 대만도 뭐 3, 40% 당일 매매 비중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개인의 참여도가 높은 거는 우리나라가 거래 대금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아까 제가 한국, 대만, 뭐 인도, 미국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가장 낮아요. 개인들이 주식을 제일 적게 투자해. 그런데 시장 참여도는 당일 거래되는 매매 대금에 차지하는 비중에는 전 세계 넘버원. 이해 가시겠죠, 그죠?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을 텐데 증권사가 배 엄청 부르게 만든 그 레버리지 ETF 꼴랑 순자산 13조짜리가 시가총액 3천조 넘는 두 개 기업을 흔들고 있고 코스피 시장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ETF 중에는 인버스도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선수들 신났어 정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비난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한국 시장이 제도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고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시장 내부에 들어간 디테일을 보면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여자들의 매매 패턴이 많이 달라요. 투자 기간도 많이 달라요. 결국은 현명한 사람이 돈 벌고 펀더멘탈 추종하는 사람이 돈 벌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제 수강생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더 현명하자. 여긴 만큼 정도 기간 투자가 만큼 이렇게 좀 현명하자. 기간 투자가 최근 매매는 현명한 거 아니죠, 그죠? 그냥 ETF 설정되면 사고, ETF 해지되면 팔고, 내려가면 따라 팔고.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업, 우리 금융일도 좋아하는 기업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요. 20 며칠 사는데 기간 투자는 매일 팔아요. 매일 팔아. 개인 투자 개인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요즘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펀더멘탈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으니까 저항해야 된다. 맞아요. 맞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저항하십시오. 저항하시는데 견딜 만한 비중을 들고 해야 된다. 또 하나 더 하자면 약간만 탐욕을 버리고 많이 오른 날은 좀 줄였다가 또 내린 날이 온다. 왜? 우리 시장의 특징을 보시라. 우리 시장은 매매를 많이 하는 꾼들이 득실득실하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 당국에서도 한 번만 더 우리 한국인의 투자 습성, 한국인들의 투자 습성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급하다. 그리고 복권형 주식, 단기 변동성 큰 거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스토리 주식 좋아하고 레버리지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습성을 가진 거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고려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졌으면 이 사단이 없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선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미 만든 상품이니 폐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저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거 막상 해보니까 많이 안 좋으네 매매를 해봤더니 손해만 봤네 이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돈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시도하고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슬프게도 우리 증시 역사가 그렇죠, 그죠? 그렇게 또 자정되고 이럴 거라 생각해요. 또 일정 부분 가격이 내리니까 또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오늘처럼 작동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실 거 하나도 없다. 우리 그분들만 그러지 않으시면 돼요. 저하고 공부하시는 우리 그분님들은 그런 거에 휩쓰여서 너무 올라갈 때 너무 또 과하게 많이 사고 내려갈 때 또 과하게 너무 팔고 그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결국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아주 나쁜 결과를 현재까지 초래했어요. 방향성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꼬리가 몸통을 만들고 있는 그런 거예요. 힘들 내시고요.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또 뭐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이틀 동안 연일 한 6조 정도 파는 것 같아요. 제법 많이 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